이제 그런 전공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그리고 현재 방송국 아나운서부 활동하고 있는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분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교통 전공 김상현입니다. 지금 항공교통 전공 전공주임을 맡고 있고요. 참고로 저는 이제 한경대 소속인데 항공우주공학 전공한 사람입니다.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다 박사까지 전공이 항공우주공학 한 6가지 공돌이입니다. 어쩌다가 환경으로 오시게 됐나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 나사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가 펀딩 소스가 나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난 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항공교통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박사 논문 주제가 항공교통, 특히 이제 공항에서의 최적화, 운영에 대한 최적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공교통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경영대학 내에서 6개의 전공이 있다고 저희가 알아왔어요. 그래서 이 전공별로 배우는 것과 이 진로에 관해서 혹시 간단한 설명 같은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항공교통, 물류, 경영, 항공경영, 운항 이렇게 5개 전공 모여서 하거든요. 항공교통이랑 물류는 되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거. 그리고 항공경영 전공은 기존의 경영학부에서 이제 나온 조금 더 항공사라든지 공항 운영에 그 포커스를 좀 더 맞춘 그 구체화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운항학과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조종하는 파일럿 양성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전공 공부를 어떻게 공부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진부한 표현대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숙제만 열심히 해도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부 방법도 약간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왜냐면은 공부 방법이랄 게 저는 이제 중요한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핵심이 중요하다. 너무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을 건 것보다는 큰 흐름, 만약에 예를 들어 공대다 그러면은 그 식이라든지 어떤 이론의 그 물리적인 현상에 대한 그 감을 느끼는 거, 저는 그걸 이제 엔지니어링 센스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약간은 타고나는 것도 살짝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00%는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요. 항공경영대학에 있는 1학년 학생이 이 5개의 전공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친구들한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1학년부터는 이제 복수 전공을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항공교통이니까 항공교통 얘기를 먼저 하자면, 항공교통을 본인이 전공을 1전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약간 본인 성향이 문과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좀 더 일반직적으로 취업을 혹은 진로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은 항공교통이랑 경영을 복수 전공하라고 전 조언을 해주는 편이고, 본인이 조금 더 이과적인 성향이고 조금 더 나는 이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문제 해석 혹은 문제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랑 항공교통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경영 쪽은 제가 조금 제 주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조심스러운 건 있고요. 그럼 항공교통이나 물류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년별로 어떤 걸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이제 본인의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서 밟아 올라가면은 미리 하는 선행 이런 거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 기본기, 기초 체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체력도 중요할 것이고 기초 체력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또 문해력, 그리고 발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전공이나 어떤 진로를 택하든 간에 항상 필요한 그런 기본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막 자격증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을까요? 항공교통으로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어차피 학생들이 그 취득하고 싶어하는 자격증은 크게 관제사, 그리고 운항관리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자격증, 뭐 인턴십, 아니면은 외부 공모전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어느 정도 데코레이션 역할이 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본기가 바탕이 탄탄하게 돼 있을 때 그때 이 위에다가 딱 하나를 넣어서 활용점정을 만드는 그런 역할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다, 그 위에만 근데 화려한 게 딱 올려져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 같으면은 오히려 위에 화려한 게 없어도 밑에 기본기가 탄탄한 친구들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항상 조언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거나 이제 학교에서 과제가 나왔을 때 챗 GPT를 좀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안 쓰는 거는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안 쓰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쓰기도 하고 저희 대학원생들도 많이들 쓰고 활용을 하는데 근데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굉장히 잘 드는 칼인데 이거를 다룰 수 있는가? 내가 들고 내가 다치지 않고 휘두를 수 있는가?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아까 말했던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이해를 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GPT가 내뱉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은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GPT 쓰는 것 자체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걔가 이야기하는 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잘 이해를 하고 자기의 말로 다시 풀이를 써서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서 심지어 단순한 계산 실수예요. 진짜 예를 들어 뭐 5 곱하기 3 이런 단순한 계산인데 그냥 계산해 보면 이게 답이 틀렸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1초만 알 수 있는 계산인데도 그거를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 걔가 그냥 잘못 내놓은 숫자를 그대로 갖다가 베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분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지금 따로 연구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수가 해야 되는 역할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교육이 있고 연구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교수들이 수업만 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사실은 연구의 비중이 훨씬 보통은 일반적으로 커요. 항공교통 쪽에서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UAM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네. 도심항공교통. 네, 그쪽 연구가 많습니다. 저도 당연히 UAM 연구 과제를 국토부 R&D 과제 2개를 연구 책임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에 대한 교통관리 또 하나 있어서 제가 총 3개 과제를 연구 책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교통관리적인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몇 인승을 몇 대로 구성을 할 것인가, 큰 거 작은 걸 어떻게 섞어서 우리가 운영해야 효율적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 안전도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라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연구실에 관심 있는 학생들하고 면담을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저는 성실함입니다. 이
사람이 성실한가 성실하지 않은가. 왜냐면은 학생들은 어차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혼자서 단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실한가 안 한가는 주어진 시간 안에, 어차피 시간이란 건 유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성실함을 굉장히 큰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칠 때도 그런 성실한 학생들을 조금 선호하시는? 아무래도 그렇죠. 연구자로서나 아니면 교육자로서 어떨 때 보람이 있으신지? 일단 연구자로서는 물론 논문 출판되고 할 때 보람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제가 학교 오기 전에 연구원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혹은 그 전에 그 학위 기간에도 논문을 계속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저의 그 개인적인 만족이 좀 더 큰데, 오히려 학교 오고 나서 큰 교육자로서의 가장 큰 보람은 학생들이 찾아와 줄 때인 것 같아요. 가끔씩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굉장히 큰 보람이 느껴집니다. 방학 때도 되게 바쁘시겠네요. 이제 학기 중 바쁜 거랑 방학 중 바쁜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학기 중에는 아무래도 그래도 수업하는 것들이 계속 있고 하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지만, 방학 때는 그게 없는 대신 이제 과제에 대한 어떤 미팅이나 실질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쁜 측면이 조금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항공경영대학 학생들한테 혹시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해주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학업을 혹은 이제 공부를 아니면 진로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어차피 이제 학생으로서의 시기는 마지막이고, 그런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학생들처럼 여름방학 동안에 길게 여행을 간다든지,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뭔가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졸업하면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 거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학 오기 전까지는, 고등학생까지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학생으로서의 가장 황금기인 이 시간을 본인의 어떤 관심사나 본인의 어떤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해보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도 경험해보고, 해외에 나가거나 국내에서 여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겪고 싶은 것이 되게 많이 있어요. 취미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가 끝이 났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왔죠? 제가 이거 약간 네. 쿠키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얘기했던 레고도 학창 시절 때부터의 취미이셨나요? 레고는 시간이 물론 좀 필요합니다만, 시간은 상대적으로 조금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 취미라서 어른 많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면 돼요. 여행 다니는 거는 그렇게 못합니다. 회사 다니면 알겠지만 일주일 이상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주일 갖고는 어디 멀리 못 가요. 학생 때나 한 달 살기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배낭여행. 그때 그걸 해야 됩니다. 레고는 나이 많이 먹어서 하면 돼요. 네. 네.